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예요. 오늘은 2024년 여러분들의 연애, 사랑, 인간관계에 관련된 총 운세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솔로이신 분들도 커플이신 분들도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에너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러브스토리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직관적으로 끌리시는 번호 또는 이미지 고르셔서 해당 시간대로 가셔서 들어주세요. 오늘 제너럴 리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타임스탬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카드 고르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1번 분들의 2024년 여러분들의 연애, 사랑,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의 카드를 뽑아보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1번 분들은 가족,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회사와의 어떠한 관계에서의 트러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힐링 패밀리 이슈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현재 어떤 유사한 문제 같은 것들에서의 권력 싸움, 다툼, 방어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이직하거나 아니면 연봉 협상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거나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좀 여러분들 삶에서 크게 대두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우리 1번 분들이시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카드를 뽑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1번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러한데 이게 2024년에 어떻게 풀리게 될까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궁금한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러블을 겪고 있는 부분이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신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신다거나 이러한 일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회사 자체에서 떠나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신다거나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감사의 카드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겪었었던 인간관계의 그 고된 과정 끝에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거머쥐는 것들이 많게 될 것이다.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현재 솔로이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가족이나 회사와의 문제가 여러분들 삶에 크게 대두가 되어 있어서 크게 나는 뭐 연애나 이런 쪽에 당장은 마음이 좀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2024년에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표현해 오는 여러분들한테 플러팅을 해오는 사람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운명의 반쪽이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의 어떤 팍팍한 삶에 나를 사랑해주는 나한테 관심 있는 이러한 사람은 진짜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아마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는 운명의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썸을 타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데이트를 해보고 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그러한 인간관계도 일본 분들 중에서는 생기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요 2024년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인간관계들이 그러니까 잘 풀려나갈까가 궁금하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잘 풀려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게 되는 방향으로 이 일이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잘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반드시 뭐 이긴다, 그 사람을 꺾어내린다,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뭐 치워버린다, 이러한 느낌보다는 그 사람과 좋게 좋게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마무리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마무리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화해를 하게 되신다면 화해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화해 라던가 용서라던가 조율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여러분들한테 지난날의 과정들이 폭력적이었다. 도저히 여러분들이 뭔가 일말의 합의점을 찾아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부분을 그 사람이랑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세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2024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어쨌거나 분쟁의 상황, 트러블의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 사랑, 연애에 다른 인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2024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맞는 리딩이 될 것 같아요. 2024년 연애와 사랑.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제일 먼저 보여지네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어떠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또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행동 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계속 같이 해 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다. 이게 가족 간의 관계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내 배우자든 연인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행동과 언행이 너무 폭력적이고 나를 완전히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세뇌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바이브가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4 오브 완즈 카드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트러블을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다. 그냥 이 트러블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쪽에 가까운 에너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여러분들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특히나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춰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도 빨리빨리 그냥 이 상황을 덮어버리고 우리 그냥 행복한 척 하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약간 이 1번 분들의 에너지는 이 관계를 휴식기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현재 특히나 트러블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이든 동료이든 친구이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잠깐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카드에서는 어떤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 새로운 기회,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두려운 에너지가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어떠한 존중과 사랑을 조금 더 믿고 그쪽에 에너지를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만이 여러분들의 최선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떠맡아야 되는 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과 헤어짐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그 헤어짐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랑 완전히 막 머리채를 잡고 싸워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그렇게 물리적으로 말싸움을 하고 뭔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랑 다투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큰 부담감과 압박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자체가 좀 방어하고자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냥 슥 피하는 거, 슥 멀어지는 거, 그 사람이랑 연락을 좀 기피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그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뭔가 비겁하다거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거나 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렇게 질질 끌면 안 된다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관계들은 꼭 그렇게 너무나 깔끔하게, 깔쌈하게 마무리 짓지 않아도 서서히 멀어지는 거, 서서히 마음을 떠나보내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면서 조금 더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너무 큰 짐 있잖아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아니면은 이어가야 한다, 딱 양자택일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감정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정이 오히려 더 뒤로 미뤄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최선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불가능해진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관계를 끝낸다, 이어간다, 이거를 결정하는 데에 내 온 신경을 쏟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관계에 몰입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들은 어쩌면 단호한 명료함 같은 거, 단호한 해답, yes or no 같은 대답을 바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관계는 절대로 yes or no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yes or no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모든 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짝 빠져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있는 감정,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여러분들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을 일단 줄이는 거, 그리고 그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일들을 한다,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감도 줄어들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더 좋은 사람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관점도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게 되고, 일단 여러분들을 너무 압박하고 있는 이 거대한 스트레스 자체를 좀 가볍게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를 그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때로는 너무 결연한 의지보다는 내가 과도하게 쏟아내고 있는 에너지를 거둬들이고 그 부분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에 한번 몰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커리어나 일이나 직업이나 뭐 이러한 자기 개발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일본 분들은 그것보다는 제가 느껴지기에는 조금 더 취미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을 한번 새롭게 배워보신다거나, 근데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막 내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보다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정말 취미 발레라던가 취미 수영이라던가 춤이라던가 보드타기라던가 자전거 타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뭔가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되는, 내 몸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몰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영화 보기나 드라마 보기, 책을 많이 읽어보신다거나, 책 같은 것도 막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뭔가 대단한 것을 깨우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읽는 책, 마음의 양식, 그러한 것들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 같은 것들에 몰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긴 장편 웹툰을 정주행을 해보신다거나 해리포터 전권을 읽어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이 옮겨지게끔 여러분들이 의도를 설정하시는 것이 우리 일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여러분들이 골몰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과도하게 부담감을 얻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티키타카 주고받고를 많이,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해결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감정과 내 집중도가 오히려 조금 낮아지면서 두 분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화해의 새로운 신호탄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감정의 실망감, 어떠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적인 좌절과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의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약간 그 힐링 패밀리 이슈라는 카드가 처음에 들어왔었던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나 사랑이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틀에 딱 맞춰져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라던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랑이라는 형태를 딱 고착화시킨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져나오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보고 배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관계라던가 감정 표현이라던가 하는 것들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표현 방식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배운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대방이 배우자라거나 내 연인이라거나 회사나 친구, 직장 동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과 감정이 곧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가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일본분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을 조금 겪으시면서 2024년의 사랑과 연애,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설레이는, 즐거운,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 보시면 어떠하느냐라는 메시지가 우리 1번 분들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고 있는 나에 대한 정의가 조금 각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나는 어떠한 관계는 절대로 뭔가 이룰 수 없는 관계일 거야. 같은 생각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연애나 이상적인 사랑이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나의 생각이 사실 현실감이 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어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진정으로 영혼으로 교류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뭔가 나의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판타지적인 생각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의 감정의 옳고 그름을 너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누지 않고 나의 장점은 사랑하고 나의 단점은 배제하고 하는 그러한 평가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만 된다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매력을 바라봐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면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예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를 내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와서 나의 그런 나도 보지 못하는 장점을 딱 발견을 해줬을 때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예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는 그러한 장점이 없는데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이 내게서 찾아낸 그 장점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사랑, 관계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저한테 들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달을 드려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에서 이제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메인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전달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2024년 사랑과 연애 형태들은 어떠한지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러분 분명히 우리 1번 분들은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과 감정의 교류가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디바인 유니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인연이다 라고도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인데, 여러분들과 현재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우리 1번 분들과 그 상대방의 관계가 폭력적인 언행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튀기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솔직하지 못해서 오해가 자꾸 생기고, 내가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느라 또는 내 자신을 너무 낮추느라 대화에서 생기는 약간의 오해들이 쌓여서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라면, 현재 여러분들과 이러한 감정을 풀어나가고 있는 상대방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도 저한테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분명히 우리 1번 분들 중에서는 이 2024년에 여러분들이 현재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관계나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이 이 인간관계 쪽에서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 완전히 이혼 소송까지 가신 부부관계인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너무 붙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네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내 자신을 사랑해주면서 쉬는 시간 가져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고요. 우리 1번 분들은 굉장히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을 때, 일말의 어떤 여지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 관계에는 어떠한 스파크가 사라졌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내가 정말 만나야 되는 그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소원인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끝나버린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1번 분들한테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스루 카드도 보여지네요. 여기에서 탈출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 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이 사람과 그래 오늘부터 단칼에 끝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에는 그 잔잔한 잔여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끝이야! 라고 내 스스로 선언을 한다고 해서 다음날 일어나면 정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잊혀지고 마음이 막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개운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겪어본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도 어떠한 관계를 무자르듯이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으로 잘라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옮겨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골몰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떠한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커스를 확 맞춰져 있는 부분을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운동을 간다든지 산책을 나가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신다든지 무언가를 만든다든지 여건이 되신다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보신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생명을 들이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에 지금 강아지 카드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진정으로 마음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이커 무브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한 사람한테 굉장히 집중되었던 마음이 끝나가는 거, 유효기간이 끝난 거, 그 사람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된 거, 관계가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들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2024년에 여러분들이 운명의 소울메이트, 운명의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그 비장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보다 굉장히 가볍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화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나에게 고통을 줬었던 사람과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우리 1번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나치게 누군가한테 상호 의존적으로 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걷어들일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Keep an open mind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얼굴과 이런 몸과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힘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기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ove yourself가 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Release your EX, 여러분들의 과거를 놔주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네요.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공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과 존경과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2024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한해 두었던 생각들에서 빠져나오셔서 이 2024년부터 여러분들의 이후의 사랑과 연애의 삶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무엇보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24년 모쪼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의 형태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2번 뽑으신 분들, 2번 분들의 2024년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 인간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2번 분들의 카드를 뽑아보고 든 생각은, 우리 2번 분들 우선 제일 처음에 허니문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번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 2024년에 결혼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함께 허니문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2번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해외로 나가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어떠한 환경,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 라는 느낌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었던 여행 또는 환경 또는 직업, 직장, 나라, 인종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꼭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된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Calling in your soulmate 카드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이번 분들 중에 2024년에 여러분들의 어떤 운명의 반쪽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과 굉장히 공명을 잘하는 어떠한 감정 교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 특히나 솔로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2024년이 여러분들한테는 연애적으로 상당히 운이 좋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우리 이번 카드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금전 문제, 그리고 pay attention to red flag 카드가 같이 들어왔다는 점인데, 경고 카드와 함께 여러분들한테는 이 금전 관리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든가, 문제라기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2024년에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2024년이 여러분들이 연애에 완전히 올인하는 한 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연애와 여러분들의 금전이나 커리어에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나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너무나 연애 때문에 2024년 자체가 행복하고 2024년 자체가 너무나 충만하고 행복한 그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연애를 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여러분들의 학업, 커리어, 직업, 금전 이러한 부분에서의 재정관리 문제들에 여러분들의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져 있어서, 연애가 잘 되면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가 나의 커리어, 나의 금전 쪽에 조금 더 에너지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은 약간 완벽주의 기질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떠한 성과를 반드시 내고 싶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이 2024년에 내가 이루어야만 되는 어떠한 목표가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이상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고꾸라진다? 잘 풀려지지 않는다 하면 이 잘 풀려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연애적인 측면이나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대방과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느낌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애에 신경을 쓸 때가 맞나? 약간 이런 느낌? 만약에 현재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애에 한눈 팔고 있을 때가 맞나? 연애 때문에 나의 시간을 이 사람한테 쓰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뭔가 감정을 나누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 나의 일에 확실하게 뭔가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쪽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망설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여기에서도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가 경고가 계속 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번 해에 정말 잘 해내야 돼. 이번 해에 무조건 내가 얼마를 벌어야 돼. 승진을 해야 돼.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번 해에 그 결판을 내야 돼. 여러분들은 올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일에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낯선 것들을 막 해보려고는 하실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 당신 좋아해요 라든지 또 요즘에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확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듯한 느낌? 나한테 지금 이 일이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같은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기도 하지만 어딘가 굉장히 단단하게 상황들이 그래도 낙관적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솔로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살짝 일과 사랑의 이 균형에서 밸런스를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솔로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누군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6개월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실 경우 1년 이내이실 경우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과 헤어질까 말까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나한테 큰 부담이고 짐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커리어적인 문제들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그게 미안해서 그게 미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깊숙한 마음은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집중도나 이러한 것들을 자꾸 흐트러뜨리니까 그러한 것들이 거슬려서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된다? 항복하게 된다? It is safe for you to love. 그냥 사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일과 관련된 부분, 공부라던가 이러한 것들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너무 밀접하게 연관을 짓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고 일을 못하고 어딘가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안에서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지금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괜찮다, 연애해도 괜찮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 관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재회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되신다거나 너무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를 그 사람이 나의 시간을 뺏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차라리 두 사람 간의 규칙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뭔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두 분이서 확실하게 조율을 하신다거나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공부 때문에 일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미안해 한다거나 내가 일 때문에 너한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은 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입장은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너는 나한테 어차피 신경도 못 쓰니까가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두 분이서 같이 2024년을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도 받아들이고 같이 이 2024년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지금 이번 카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개인이 성취해야 되는 목표대로 성취를 하시고, 사랑과 연애, 관계, 이 감정의 깊이는 감정의 깊이대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잘 조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2024년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될 것이다. 이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2024년은 도전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도전이라고 하는 분야는 여러분들의 커리어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연애 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분야가 커리어와 사랑과 연애와 이 관계의 밸런스를 잘 조율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만 하는, 극복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감정들을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그냥 보내야 될까? 또는 이 사람이랑 관계를 정리해야 될까? 골몰하고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제3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사랑과 충성을 다할 사람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지먼트 카드도 바닥의 카드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2024년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기회를 잘 살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나게 될 사람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집중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 커리어적인 부분이 있다 라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표현을 해온다거나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온다거나 라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쪽에서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그냥 나는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하고 보내버리지 마시고 잡으셨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잡아라. 솔로분들이시라면 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헤어짐을 생각하지 말고 밸런스를 찾는 쪽으로 제3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번 카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번 분들 중에서 최근에 그 신체적으로 활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증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너무나 이 질병적인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학업이나 커리어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랑이나 연애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좀 부담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랑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힘겨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담감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금전적인 커리어적인 풀려지지 않는 장애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들어온 부분, 에이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온 부분도 저한테는 우리 이번 분들이 요 2024년에 만약에 가장 궁금한 것이 커리어와 금전적인 문제라고 만약에 한다면 합격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주 좋은 성과, 좋은 성취를 반드시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축하를, 여러분들이 성취해낸 이 목표 성취를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은 2024년에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성과와 성취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2024년에 풀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이 고통스러운 사이클이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던 것도 있고, 지금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가,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가 정말 내가 이게 해결될까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놓지 않았던 만큼, 포기하지 않았던 만큼 여러분들은 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2024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2024년에 그동안 해왔었던 나의 어떤 루틴이라던가 내가 일을 해왔었던 방식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꾀하고자, 변화를 해보고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찾아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서의 도전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같이 전달을 드려보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뭔가 마케팅적으로 블로그나 광고나 이러한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어필을 해보신다거나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영상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을 해보는 그러한 쪽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거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방식에서 뭔가 약간 변형된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돌파구가 되어줄 거라고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두려울 수 있지만, 잘 될까에 대해서 걱정이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들어온 그 직관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온 그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2024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전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재정적인, 금전적인, 커리어적인, 학업적인 부분에서의 고통스러움 때문에, 과부하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걸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포 오브 소드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뭔가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회복이 절실하신 분들이 계시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많이 과로하신 분들이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선 여러분들의 이 육체적인 활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동안 여러분들이 소홀했었던 부분들, 내 몸에 소홀했었던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취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몸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핸드폰이 조금만 액정의 기스가 나도 진짜 너무 속상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빨리 갈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들고, 핸드폰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해서 버벅버벅 거리면 어떡하지, 용량을 늘려야 되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의 신체에 어떠한 문제가 분명히 좀 발생하고 있고 어딘가가 좀 버벅버벅 거리고 있는데, 그냥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거를 해결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신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운동을 전문가와 함께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셔서 내가 조금 이상하게 느꼈었던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받아보신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아보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좀 필요한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우리 입원분들 중에 처녀자리이신 분들, 지금 제가 왜 처녀자리이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헐미카드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운둔자 카드는 처녀자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아마 토성이 6번 하우스를 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부분에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라는 사인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처녀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서 같이 좀 전달을 드려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데스카드가 보여지는 부분도 이 2024년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에너지가 한번 크게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장애물적인 부분들이 뚫려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뚫려 나가는 과정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몸을 활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룰지를 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오브 완즈 카드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4 오브 완즈 카드는 축하와 여러분들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2024년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축하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2024년이 될 거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연애 이야기인 거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번 분들한테는 이 메시지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건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연애적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빅토리, 성공, 승리, 여러분의 몫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이 쥐게 되는 게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미리 축하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해요. 특히나 스트레스적인 생각들, 부담감적인 생각들, 금전적으로, 커리어적으로, 학업적으로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에너지로만 작용할 뿐,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나에게 마음을 열어서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소울메이트 카드도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이 올해 만나게 될 사람,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리원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도 여러분들의 올리원이 맞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를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연애, 사랑 관계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현명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과 연락을 하느라 내 시간을 뺏긴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연락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근데 이 줄이는 게 네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좀 필요하기 때문이야. 조율을 좀 하자.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서, 일을 해야 돼서 연락이 좀 안 될 수도 있어 하는 것들을 그저 사실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분명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소홀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나의 온 마음을 다 내어주고 신경을 써주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서프라이즈 기프트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올해 우리 이번 분들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 받게 되는 선물이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좀 소홀해진 게 결코 여러분들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좀 확실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된 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 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 전부 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일일 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올리유 카드도 여러분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피리추얼 본드 카드도 들어왔네요. Can't be broken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다. 트윈 플레임이랑 소울메이트 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네요. 아주 단단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깨어져서는 안 돼 라는 관념의 가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과 그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과 상당히 좀 떨어져 있게 되는 사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될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두 분이서 이 소통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뭔가 짝사랑, 열병 같은 것을 앓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락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있는 문제 때문에 장거리 문제 때문에 거리감의 문제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걸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러브 카드도 보여지네요. 이미 어쩌면 우리 이번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누구를 만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 2, 3일 사이에 누구를 만나셨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쫓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관계는 여러분들이 쫓지 않아도 너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뭔가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걸 전달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번 분들은 요 2024년에 아주 좋은 성과, 성취, 목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과 굉장히 단단한 관계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번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않는다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면 이 2024년은 여러분들한테 부활과 행운과 축복이 가득한 2024년이 되겠다.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번 분들의 리딩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모쪼록 일과 사랑,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 같이 잡으시는 2024년 꼭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자,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3번 분들의 2024년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 인간관계적인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우리 3번 분들의 카드를 보자마자 3번 분들이 우리 1, 2번 분들보다 훨씬 더 요 2024년이 좀 드라마틱하겠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3번 분들 중에서는 요 사랑,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이 아마 2024년에 큰 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게이지먼트 카드, 약혼의 카드와 칠드렌 카드, 어린아이 카드도 같이 들어왔고 forgiving and learning 카드도 같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옵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떠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중에서는 2024년에 약혼 또는 결혼 준비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상대방과 상당히 많은 의견 충돌과 의견 조율이 조금 생기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는 게 일차적으로 떠오르고, 두 번째, 여러분들 중에서는 2024년에 아이를 갖게 되신다거나 출산하게 되시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로 육아를 통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육아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배우자나 나의 시부모님, 나의 부모님, 이러한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충돌이 많이 느껴진다. 서로의 육아관이 달라서 느껴지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두 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마구 오고 가는 듯한 느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 결혼이나 약혼이나 육아나 출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 다시 돌아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솔로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올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좀 경험해보지 않았던 아주 강렬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느냐, 그게 궁금하시다면 3번 분들 중에서는 네, 찾아옵니다 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패스트라이프 카드도 같이 들어오고 패션 카드도 같이 들어와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내가 아 하면 그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두 분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감정의 숙제들을 서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듯한 느낌, 정말 많은 의견 조율이 오고 가는 느낌, 서로 다른 가치관이라던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좀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쁘기만 한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약혼이나 결혼을 통한 내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든, 내가 출산을 통한 나의 아이를 만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솔로인데 올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는 일이든, 이 경험은 여러분들 지난 인생에 다시는 없었던 굉장히 강렬한 여러분들의 어떤 끌어오르는 감정 등을 경험하게 만들면서, 올해 여러분들은, 이게 절대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아주 단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싸울 때는 또 막 네가 옳네 내가 옳네 같은 것들을 막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도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또 함께 있을 때는 너무너무 친구 같다가, 또 싸울 때는 싸웠다가 하는 이 우여곡절의 깊이가, 골이 굉장히 커지는 듯한 느낌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해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은 배우자든 나의 자식이든 나의 새로운 애인이든 연인이든, 여러분들의 지난 전생의 생에서부터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어 왔었던 만나야만 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패스트라이프,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생의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이 사람과 꼭 맺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기보다,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을 이번 생에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만났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2024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우여곡절이 많다 라는 느낌이 특히나 드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타로 카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아주 강렬한 에너지고, 제가 작년 2023년에도 연애와 관련된, 연애 사랑과 관련된 리딩을 할 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요 3번 카드에 다시 한번 들어온 것 같고,
쓰리 오브 소드 카드, 텐 오브 소드 카드가 같이 들어온 걸 보면은 아마 요 2023년에 여러분들의 건강적으로, 체력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임신, 출산이든 결혼이든 약혼이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서 와닿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상대방도 서로를 보면은 뭔가 끌어오르거든요.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유머 코드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약간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 이야기에 확 토라져 버린다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스몰 웨딩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쪽에서는 좀 성대하게 호텔 웨딩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나 혼자 서운한 부분들을 감추고 꽁기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도 같이 이러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세요.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 나의 연인일 수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떠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배려와 존중의 말투를 사용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이번 2024년에 많이 요구가 된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육아, 출산, 임신 등에 관련된 이슈를 겪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나도 엄마는 처음이라, 나도 아빠는 처음이라,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낯선 경험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딱 놓여지게 되면서 확 올라오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육아 서적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육아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육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조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카 둘이 막 태어났을 때 그래도 좀 도와준답시고 어머니랑 같이 가서 조카 둘을 조금 돌봐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이틀 조카들이랑 잠깐 놀아주는 것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갔는데, 그러한 것처럼 육아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신체적으로 뭔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고, 한마디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주 작은 미숙한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신체적으로나 멘탈적으로 뭔가가 많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알아보신다던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부모님한테라도 좀 말씀을 드려서 같이 어떠한 것들을 좀 해결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데스카드, 쓰리 오브 소드 카드, 텐 오브 소드 카드 이렇게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정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2024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조금 무리가 가고 부담이 가는 일들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육아나 결혼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이 사람과 주고받는 이 감정의,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탁탁탁탁 부딪히는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뭔가 서러움 같은 것이 터져서 엄청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책이나 죄책감이나 나도 몰랐었던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한테서 확 올라오게 된다든지, 보통 나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뭐 직장 동료 이러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2024년에 만나게 되는 이 어떠한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연과는 아주 약간의 이야기만 해도 진짜 까르르르 웃고 엉엉엉엉 울고 갑자기 불같이 화가 났다가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확 풀렸다가 하는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나더 레벨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어나더 레벨로 끌어올린다. 지난날의 여러분들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성숙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사람과의 대화나 감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너무나 그동안 느끼지 못했었던 나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트리거가 되는구나. 나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유발시키는구나를 툭툭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부딪히는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건설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두 분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게 된다든지 두 분이서 함께 어떠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주고받게 된다든지 어쨌거나 두 분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감정들이 어떠한 씨앗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씨앗, 여러분들의 일, 커리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씨앗이 되어준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월급이 합쳐지는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이러한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이서 함께 뭔가 통장을 불려나가는 느낌?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 사람과 여러분은 앞으로 한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묶이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성이 좀 일어나게 된다라는 메시지도 저한테 들리는데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감, 통찰력, 여러분들의 차크라의 밸런싱이 맞춰지고 뭔가 현실감이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현실감이 맞춰지고 그라운딩이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정수리 차크라라던가 미간 차크라, 목구멍 차크라 이러한 부분들에서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억눌러져 있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느낌으로도 느껴지고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전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내렸었던 정의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렸었던 그 정의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느낌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일어날 수 있지만 울고 웃고가 그리고 싸움과 화해 같은 것들이 좀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단단해질 것이고 그 수많은 뭔가 역경과 파도를 같이 헤쳐나가면서 마치 전우 같은 느낌?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아주 든든한 아군과 지원군을 만나게 되는 느낌? 그리고 이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자식이든 나의 배우자든 나의 연인이든 여러분들은 나를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었던 나의 어떠한 부분이라던가 나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던가 상처라던가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해주는 굉장히 따스한 어떠한 말들로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막 자책을 하고 있거나 슬퍼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고 살아라 뭐 이러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왜 그렇게 자책해? 네 잘못이 아니잖아.
다시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자책한다고 해서 네가 너를 그렇게 학대하는 거는 내가 너무 보기에 마음이 안타깝다. 아프다.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 내가 나에게 해야 되는 말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거울을 보게 되는 듯한 느낌? 여러분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비춰주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뭔가 그림자 작업이라던가 무의식 작업이라던가 명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로는 도저히 발견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어떠한 타인처럼 보이는 사실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나에 대한 골마져 있었던 감정들을 발견하고 풀어낼 수 있게 된다. 거울 같은 또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 사람과 싸우면서 내가 무엇에 화가 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과 화해하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사실 정말 원했는지 내가 어떠한 인정과 어떠한 사랑을 원했는지 어떠한 존중을 원했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랬는지 사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느낌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2024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신뢰 문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대두가 항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 또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이겨내 나가는 느낌? 사실 여러분들도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을 거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을 건데 두 분 사이에는 너무나 비슷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서 풀어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식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했었던 행동의 뭔가 반복이 아닐까에 대한 불안함이나 이러한 것들.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경험과 감정들을 이 2024년에 비로소 풀어나가게 되는 느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평화와 사랑과 이해와 배려심이 넘쳐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모순적이게도 울고 웃고 싸우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 제가 아까 전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근데 마침 여기에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모든 어떠한 파도의 과정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트리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꼭 용서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시타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였나 봐. 이런 식으로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스트레스 받으시고 미리부터 내가 왜 도대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절대 그런 마음을 억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 이야기는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하니까 일단 뭐 그냥 한 귀로 이렇게 쓱 흘려 들으시고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타가 뭐라고 했더라? 하면서 다시 오셔서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루러브 카드가 들어왔고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트루러브 카드가 2장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우리 3번 분들은 분명히 이 2024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2024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나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나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2024년 또한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랜스포메이션과 지금 체인지, 애티튜드 체인지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관, 생각들, 감정, 연애에 관련된 가치관 등들도 전부 다 좀 크게 변할 것 같아요.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롤러코스터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방향의 롤러코스터. 오, 여러분 패스트라이프가 또 보여지네요. 이 인연은 여러분들과 진짜 억겁의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온 인연이고 뭔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감정의 골을 드디어 이번 생에 해결하게 되면서 뭔가가 딱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씨앗이 여러분들한테 심어지게 되는 봄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혼 계획, 약혼 계획, 결혼 준비, 임신 준비, 출산 준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2024년에 결혼이 예정이 없으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 이번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어쩌면 이 사람과는 2024년에 결혼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생각하게 될 만큼 또는 아주 장기적으로 함께 할 생각을 갖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결혼이라는 제도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결혼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의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상대방과 여러분이 뭔가 믿음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만 시험받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나 주변에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제3자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간질에 속지 말아라. 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레드 플래그는 어쩌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위에서 떠들고 다니는 가십거리를 그냥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두 분 사이에 어떠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면 이 고민을 타인에게 제3자에게 털어놓지 마시고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고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성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배워보시고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 간의 어떤 카운슬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패션 카드가 또 보여지네요. 너무나 강렬한 에너지예요. 3번 분들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렬한, 근데 그만큼 감정의 굴곡이 심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순적이게도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제3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누군가, 이간질 하려고 하는 누군가, 친구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두 분의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시고 두 분 사이의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을 해 나갈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에 많은 스파크가 튀고 많은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두 분은 서로 나쁜 사람이라던가 우리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인이라는 것을 인지만 하신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배움과 가르침, 성장이 2024년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3번 분들의 2024년 연애운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